어떤 홈페이지든지 그 소스북이라 하시면 이런 HTML 소스가 나오죠. 그리고 웹문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웹문서라는 표현에는 이제 서식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맨 윗줄 doctype HTM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게 이 현재 문서의 서식을 정의하는 겁니다.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문서 타입을 선언하는 거고 저거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최근에 나온 HTML5 문서 타입이다라는 거를 정의하는 겁니다. 긴 거로 이렇게 써 있는 문서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밑에 HTML이라는 태그가 있고 시작 태그가 있고 헤드라는 또 태그가 있고요. 그리고 그 헤드 태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납니다. 문서를 검색 엔진들이 딱 들어가서 볼 때는요. 헤드에 있는 어떤 태그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타이틀이라는 태그 이게 검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태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기에 있는 키워드가 검색이 되는 거거든요. 타이틀이라는 태그. 그리고 메타 태그가 있어요.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태그. 이거는 이 문서의 요약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검색을 해가지고 이 문서가 어떤 건지 분석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저 문서를 저 메타 태그에 있는 걸 참고를 하죠. 그래서 타이틀과 메타 태그에 있는 내용을 검색 엔진이 수집을 해서 DB화 시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사용자가 어떤 키워드를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걸 검색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홈페이지 제작과 그리고 또 디스크립션에 있는 홈페이지 제작 이런 것들을 굵게 만들어서 보여주죠. 있으니까 DB에 있으니까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타이틀 그리고 메타 디스크립션 이런 내용들이 페이지마다 잘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소스북에서 보는 방법입니다. 자,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내용에 맞게끔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헤더 메타 JS 이걸 클릭을 하시면 아까 보셨던 헤드 태그만 딱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타이틀을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스크립션 설명을 작성해 주시는 거고요. 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를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죠? 홈페이지 이름 그리고 여기에 나온 프로젝트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 네트워크 이게 나오죠. 타이틀이. 소스북을 하시면 이렇게 그게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모든 페이지의 타이틀이 그 현재 페이지 이름에 맞게끔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는 시스템에 그렇게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페이지 타이틀 작업을 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대로 두시는 게 일단은 좋고요. 대신에 여기 홈페이지 이름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의 상호가 들어가던가 다른 이제 목적으로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편집하실 때 만지셔야 될 부분이 메인 페이지의 페이지 편집 클릭해서 헤더 메타 JS 여기에다가 넣는 거 하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편집에 들어가서 이 서브 페이지들 레이아웃 편집에 들어가서 레이아웃 쪽에 헤더 메타 JS 쪽에 이거를 편집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컨텐츠를 담는 공간은 게시판이에요. 페이지 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뭐 기껏해야 20페이지면 좀 많은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지 수만. 게시판이 있고 하면 보통 30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규모가 되는데요. 게시판의 게시물들은 어떤가 볼게요. 이걸 클릭하고 소스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목이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타이틀에 게시물에 제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최적화를 위한 일환이고 그 다음에 하이픈하고 현재 페이지 이름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페이지 이름도. 그리고 메타 디스크립션과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올린 요 내용 있죠, 내용. 요 내용의 상단과 하단 그 부분을 이제 200바이트 잘라가지고 자동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페이지마다 다 이제 컨트롤 하고자 하시면 수정에 가셔서 이걸 입력하시면 돼요. 게시물마다 적절한 자동화 된다는 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좀 더 정교하게 편집하실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그 헤드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사이트를 다 만든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일이겠죠. 연문서를 이제 그렇게 최적화를 시키시고 컨텐츠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의 품질이에요. 이게 뭐 자동화되어 있고 최적화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 이제 베이스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내용, 그 내용의 품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적절한 글과 텍스트와 적절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줘야 되고 검색 엔진에서 노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노출은 의미가 없어요. 검색 엔진 자체에 노출되는 건 클릭을 해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릭을 하는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내용을 딱 보고 검색 엔진에 있는 제목과 일부 이제 메타 태그의 내용을 보고 클릭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컨텐츠. 그게 컨텐츠의 품질입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이제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 기술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결국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검색 엔진에 노출되는 걸 보고 잘 노출되는지 올렸는데 노출은 되는데 클릭률이 떨어진다면 뭐 콘텐츠 내용을 좀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하나의 게시물을 계속 노력하고 계속 쌓이다 보면 그걸 통해서 꾸준한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키워드 광고와는 또 다른 내용이죠. 키워드 광고는 돈을 내야 되고 클릭하면 소진이 되고 없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웹문서는 계속 이제 살아있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렇게 이제 최적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하고 다음 등록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아이디 만드셔가지고 네이버에다가 신청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 사이트 등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웹사이트 등록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 고객분들한테 그 등록된 지역 정보 홈페이지에 후기 좀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뭐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품질에 노출되는 어떤 우선순위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실 내용입니다. 마케팅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신디케이션 API 연동. 요거는 홈쇼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가 딱 돼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그거를 시작하느냐, 설정하느냐만 아시면 돼요. 설정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시판 관리에 가셔서 게시판을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고요. 노출될 거 네이버에 등록됐으면 하는 게시판을 선택을 하시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신디케이션 API 연동 확인 체크하고 저장하시면 이제 이 게시판은 연동 신청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하나의 게시판이 이제 한 번이라도 신청이 되게 되면 네이버에 신디케이션 API 연동 신청이 한번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탠바이 상태로 상태가 바뀝니다. 스탠바이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네이버 상태 보기 이렇게 보시면 스탠바이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워킹 상태로 전환이 되고 그 워킹 상태로 됐을 때부터 연동이 되는 겁니다. 신디케이션 API 연동이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모르시나요? 여러분들? 모르세요? 그걸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네이버에서 뭐를 찾아볼까요? 홈페이지 제작, 웹문서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키워드는 핵심 키워드예요. 저희 이제 사업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비싸죠. 웹문서에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오고 뭐 이렇게 메타 태그를 끌어간 내용이 나오고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일반 수집. 네이버에 이제 그 검색 엔진이 수집을 한 거고요. 이것도 수집. 그런데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이렇게 출처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신디케이션 API가 연동된 게시물. 결국은 웹문서에 등록되게끔 만드는 건데 왜 이걸 하느냐? 되게 빨리 등록이 돼요. 굉장히 빨리 등록이 됩니다. 이게 수집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 달, 두 달 이상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컨텐츠를 하나 올려도 웹문서 수집이요? 그런가요? 아닌가? 네. 제가 이제 어떤 뉴스 사이트를 한번 봤어요. 충청권에 있는 지역 언론사. 게시물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최근에 올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순으로 웹문서를 검색을 해보니까 5개월 전 기사가 최근에 올라왔더라고요. 수집된 게.
그래서 그런 데는 신디케이션 API를 연동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뉴스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디케이션 API로 연동을 하게 되면 글을 올리면 자주 컨텐츠가 업데이트되는 사이트인 경우에 한해서는 하루 안에 올라가요. 그렇게 빠르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검색하는 방법은요. 네이버든 구글이든 본인의 도메인 주소를 저렇게 검색을 하시면 리스트가 나오고요. 이거를 최신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22시간 전에 저희가 올린 게 올라가 있네요. 네. 이렇게 검색하는 거고 출처가 나오죠. 이게 신디케이션 API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이게 이제 연동이 안 되어 있는 홈페이지들은 한 100만 원 넘게 이제 비용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해서 연동을 하고 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자,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연동을 신청을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 여러분의 공식 도메인, 정식 도메인을 연결을 하고 신청하셔야 돼요. 뭐뭐뭐.site.kr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도메인으로 문서가 등록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되게 번거로워져요. 그래서 공식 도메인을 1차로 무조건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에 게시물을 2페이지 정도는 올리셔야 돼요. 올린 후에 연동 신청을 하셔야 받아줍니다. 아무것도 안 올리고 그냥 신청하시면 워킹 상태로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나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에 이제 그 서버들이 다 검수를 해요. 워킹을 상태로 전환시킬 때는. 그래서 그거 이제 준비가 되시면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워킹 상태로 됐는데도 만약에 글이 안 올라가 네이버에 문서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떤 걸 이제 의심하셔야 되냐면 게시판이 노출 설정이 하나도 안 돼 있을 때, 이 게시판에 노출 설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오픈을 안 했다는 걸로 그냥 보는 거예요. 시스템이 사용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최소한 사이트맵 노출이라도 되어 있어야 돼요. 메인 메뉴에 배치를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이 게시판은 사이트맵 노출이라도 하나라도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권한 설정에서 읽기 권한에 아무것도 체크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아무것도. 간혹 가다가 이걸 비회원으로 체크를 딱 해놓고 저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비회원으로 체크되어 있어도 이거는 완전히 오픈된 게시판이 아니라고 보고 신디케이션 API 연동을 시스템이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비밀글, 관리자만 열람, 글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연동이. 왜냐면 어차피 등록이 돼도 못 볼 내용이니까 아예 네이버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의하셔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는 겁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연동,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로그 분석 이제 연동을 하는 건데요. 제가 스크립트를 설치하는 방법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구글 계정을 만들고 막 이런 과정을 여기서 지금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구글의 애널리틱스고 굉장히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정을 만들고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제 그 애널리틱스 신청을 하시면 이런 이제 내용의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분석을 하기 전에 이 소스 코드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 형태의 소스 코드를. 이걸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만 알려드릴게요. 이걸 복사하셔가지고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아까 타이틀과 메타 태그를 설정했던 그곳이에요. 여기에 헤드 닫는 태그, 이게 헤드 닫는 태그죠. 위쪽에다가 붙여넣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하시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메인 페이지와 레이아웃 페이지들에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치하시고 실제로 이쪽 애널리틱스 사이트에 가셔서 분석이 시작되는지부터 보셔야죠. 뭐 길게는 한 대여섯 시간씩 걸리고 하더라고요. 하루 정도 걸릴 때도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에 앱을 하나 다운받으셔가지고 안드로이드 앱은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앱이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이제 무료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다 분석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궁금할 때 한 번씩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그 분석을 하시고 로그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걸 근거로 해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 생각으로 왜 안 되지? 막연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분석을 하시고 어떤 거에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찾아가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들이 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키워드 광고를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더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다 보면 총 관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부분의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디자이너가 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권한을 준다든지 그럴 때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내 아이디를 주면 모든 걸 다 통제를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주면 안 되고 다른 이제 직원분들한테 드릴 때는 그냥 다른 어떤 관리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럴 때가 필요해요. 그래서 관리자 추가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 겁니다. 회원관리 들어가시고요. 관리자 누르시면 여기 이제 관리자의 목록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개만 나와요. 여기서 회원 등록을 누르시고 관리자 등록이라는 걸 클릭을 하시면 관리자 정보를 여기다 입력할 수 있게끔 되고 저장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요거를 설정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으시면 관리자를 만들었지만 이 화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관리자 모드 화면으로. 그래서 관리자 홈 요거입니다. 회원관리 요거예요. 페이지 관리 요거 다 이 메뉴에 맞게끔 되어 있고요. 이걸 눌러보시면 열람 체크를 해주셔야 관리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회원관리 열람 하면 열람만 할 수 있어요. 수정 삭제 못합니다. 등록도 못하고요. 등록하면 이렇게 되고요. 정관리 하면 모든 항목을 다 이제 편집할 수 있고 페이지 관리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페이지만 편집하는 관리자다 그러면 다른 거는 이 관리자 홈 열람만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체크하지 마시고 요거 열람 등록 수정 삭제 이렇게 해서 정관리까지 주시면 페이지 관리만 할 수 있는 관리자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 등록은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호스트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회원 홈페이지 요리사 솔루션의 권한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매뉴얼에 가보시면 권한 구조 이해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홈페이지 솔루션은 인트라넷도 개발할 수가 있고 웹 에이전시에서 뭐 다른 이제 고객들의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쓰고 여러 가지 용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권한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특징적인 게 한 가지 있어요. 관리자라는 걸 아까 만드셨잖아요. 관리자. 그런데 그 관리자들도 게시물의 관리 권한은 전혀 없어요. 이게 가장 이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게시물이라 하면 게시판에 등록된 글들이죠. 그 글에 대한 관리 권한은 일절 없다. 관리자라 하더라도.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관리자를 만들었는데 왜 게시물 관리를 못하지?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관리자라고 해서 컨텐츠가 가장 중요한데 관리자라고 해서 모든 컨텐츠의 관리 권한을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관리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모든 게시판에 관리 권한을 줄 때, 그리고 하나의 게시판만 관리 권한을 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용어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호스트 설정, 총관리자 설정입니다. 설정 변경에 가보시면 시스템 설정에서요. 여기에 호스트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처음에 여러분 설치하실 때 이제 총관리자 아이디랑 똑같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호스트는 뭐냐? 모든 게시판에 관리를 할 수 있는 모든 게시판에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등록, 수정, 삭제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 아이디를 등록을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관리자이면서 모든 게시물의 관리 권한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권한을 그때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가 게시물까지 다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록해 주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게시판만 그냥 모든 관리 권한을 주고 싶다. 그렇다면 게시판 관리에서 운영자의 그 아이디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운영자에 등록되는 아이디는요, 꼭 관리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반 그냥 보통의 회원들 권한도 여기에다가 아이디를 주시면 그 회원에 한해서는 그 게시판에 있는 모든 글을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디테일하게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정 삭제를 총 관리자만 이렇게 해놓으시면요, 운영자라도 이거는 수정을 못해요. 그런 케이스들 이제 나눠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관리해야 될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다 나눠놨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호스트는 아까 모든 게시판의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총 관리자만 수정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그 게시판은 수정을 못해요. 호스트라도. 총 관리자가 가장 높은 수준의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받는 권한이 이제 아이디가 총 관리자 아이디예요. 그렇게 이제 뭐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데 한번 이 내용을 이제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호스트와 이제 뭐 총관리자 지정하는 거, 총관리자 지정하는 거는 똑같은 내용이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드린 아이디 말고 다른 아이디를 총관리자로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아이디를 하나 관리자로 만드시고요. 그 아이디를 총관리자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새로 만든 아이디가 총관리자 권한을 갖게 돼요. 변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뭐 쓰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팝업창 띄우는 거, 그리고 팝업 관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 뭔가 내용을 메인 페이지에 띄우고 아니면 다른 페이지에 서브 페이지에 띄우고 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팝업창을 띄우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기간을 반드시 설정하셔야 됩니다.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냥 보관만 돼 있고 뜨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띄우고 싶다면 기간을 길게 잡으시면 돼요. 날짜를 2020년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입을 레이어로 띄우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브라우저들은 워낙 팝업 차단 기능이 뭐 그냥 대부분이어가지고요. 그냥 윈도우 타입으로 띄우시면 안 띄운 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레이어로 바꾸시고 띄우시면 이제 화면에 그냥 그 딱 붙어 있죠. 그래서 그건 팝업창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창으로 떴어요. 그렇죠? 별도의 창으로 떴습니다. 팝업창이. 그런데 윈도우 레이어로 띄우게 되면 이걸 레이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레이어로 바꾸실 때는 여기에서 픽셀 단위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위치에 뜰 수가 있어요. 픽셀 이렇게 바꾸고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그러면 이렇게 떠요. 팝업창이. 그러니까 창으로 뜨지 않고 그냥 그 페이지에 있는 이제 내용으로 뜬다는 거죠. 페이지에 있는 원래 있는 내용처럼 그렇게 뜨고 레이어 팝업창은요. 이렇게 이제 위치를 아까 10픽셀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이렇게 화면을 최대로 키웠을 때 이렇게 뜨니까 아무래도 한 요 정도 띄우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픽셀을 고정을 시키시면 해상도에 따라서 위치를 내가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가운데, 정가운데 띄우는 방법까지는 제공해드려요. 레이어 팝업창을 띄울 때는 정가운데로 하나만 띄울 것 같으면 정가운데로 띄우시면 되는데 위치를 지정 안 하시면 이제 정가운데로 뜹니다. 갈아서.
이미지가 지금 지정한 사이즈보다 커서 그런 거고요. 이 이미지를 700에 663이니까 사이즈를 700에 663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상하 좌우 정중앙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협업은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관리하는 곳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뭐 몇 가지 이제 관리하는 방법들이 나왔으니까요. 이거를 권한 설정하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이 페이지를 만약에 아직은 준비 중이다. 그래서 관리자만 일단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속성 변경에 가셔서 권한 설정을 관리자로 지정하시면 네트워크죠. 네트워크라는 메뉴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데 이거를 로그인하지 않은 브라우저에서 봤을 때는 네트워크가 안 나와요. 강제로 URL을 쳐서 들어가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열람 권한 지정하는 방법 있고요. 비밀번호를 걸 수도 있어요. 페이지에. 그래서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들만 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매뉴얼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 권한 설정하는 거 운영자 등록 미열람 알림 게시물 설명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게시판 권한 설정하는 거 게시판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만 드릴게요. 게시판 관리에서 아무 게시판이나 눌러보시면 여기에 권한 설정하는 게 있어요. 이 권한은 읽기는 이제 뭐 그냥 보통은 다 오픈된 게시판이라고 보면 아무것도 체크하시는 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쓰기는 모든 회원으로 회원만 쓰게 하고 싶으면 모든 회원으로 체크하시고 비회원도 쓰게 하고 싶다 그러면 체크를 해제하고 저장하시면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됩니다. 게시판은. 수정은 본인 게시물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로 해놓으시면 모든 관리자가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관리자들도 여러 사람들이 자기 글 쓰고 자기 것만 수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게시물로 체크하는 게 보통입니다. 삭제도 마찬가지고요. 삭제는 총괄리자만 하게 해야 된다. 그럼 총괄리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도 이제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가 없게 되죠. 답변은 이제 이 쓰기 권한하고 이제 똑같이 일반적으로 일반용 게시판은 답변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용 안 함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사용 안 함으로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답변 버튼이 나와버려요. 버튼이. 답변을 해도 보기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안 함으로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파일 다운로드는 권한을 지정하고 싶다면 뭐 회원 권한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읽기에서 여기 쓰기에서요. 모든 회원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일반 회원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일반 회원이 기본적으로 그냥 회원 레벨 중에 기본으로 있는 레벨인데요. 나중에 레벨 하나 추가했어요. 기업 회원을. 그러면 기업 회원은 못 쓰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기업 회원으로 이제 가입한 사람들 있죠. 왜냐면 여기에 일반 회원으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회원과 기업 회원은 다른 이제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회원이 아니라 모든 회원으로 체크를 하셔야만이 기업 회원과 일반 회원은 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구분하고자 하시면 체크를 이제 달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게시물 변경 알림.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요. 게시물이 이제 새로 등록되면 알려주는 거죠. 왔다 갔다 외근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문의가 들어왔다. 즉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그 문의가 들어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수정을 했을 때, 삭제했을 때 다 알려줍니다. 답변을 누가 달았을 때라든지 댓글을 달았을 때 알려줄 수 있고 그거를 운영자한테도 보낼 수 있지만 그 글을 쓴 사람한테도 보낼 수가 있고요. 원래 질문을 한 사람들한테도 답변이 달랐으니까 확인해보라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문자로 보낼 수가 있는데 이메일로 보내시는 게 더 좋으세요. 왜냐면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문자처럼 실시간으로 받을 수가 있고 이메일은 내용을 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클릭해서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게시물 변경 알림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스팸에 대한 좀 스팸 처리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때 나올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먼저 이쪽에서 그냥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등록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만 뭐 글을 쓰게 한다든지 회원으로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 이건 회원으로 로그인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게시판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요거를 적용을 하시게 되면 비배우는 글을 못 쓰게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어쨌든 글을 등록하는 거를 이제 개수를 제한하는 거, 그리고 답변하는 거를 개수를 제한하는 거,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24시간 동안 하면 이제 24시간 전에 하나 더 글을 썼으면, 한 개로 해놨으면 그 이후에 글을 쓸 수 있게 돼요. 이게 왜 스팸하고 관련이 있냐면, 스패머들이 정말 정교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아니면 아예 사람이 그 글을 쓴 스팸을 등록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회원으로 로그인까지 해가지고 쓰니까. 그런데 스팸은 대량으로 등록되는 게 가장 큰 골칫거리라서, 그럴 때 이제 그냥 이거를 걸어주시면 아무리 사람이 쓰려고 해도 시간 길게 잡아야 되니까 이제 메리트가 없어서 그냥 귀찮아서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도 쓰기 때문에 한번 스팸하고 연관 지어서도 응용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댓글을 쓰는 등록 권한 그런 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글은 아무나 봐도 댓글은 뭐 어떤 회원 이상만 글을 쓰게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댓글 등록 개수 이것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시간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 게시물 하나당 쓸 수 있는 개수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뒤로 내려보시면 개인정보 열람 권한인데요. 게시물의 리스트에 딱 들어가 보면 이름이 뭐 홍길동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동글뱅이 나와요. 그게 개인정보 보호가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열람 권한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이제 개인정보 열람의 권한은 기본적으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안 보이게 하고 싶다, 조금만 보이게, 그럴 때는 일반 회원 체크하시면 방문객들은 못 보고 일반 회원만 전화번호를 볼 수가 있고요. 개인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설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관리자 게시판 관리 쪽은 이 정도 설명을 마치고, 방금 말씀드렸던 개인의 어떤 연락처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하나 있어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열람 권한은 이름이 이제 그렇게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 건데요.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홈유솔루션의 게시판에 상세보기에 가보시면 여기에 연락처가 있는데요. 이 라인은 관리자만 보이게 돼 있어요. 관리자만.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다른 회원들한테 좀 풀어야 될 게시판이다,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거일 때는 풀어줘야 되는데 풀으시면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개인정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푸는 방법은 편집 들어가서 노출 제한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 뒤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거를 체크하고 확인하시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풀립니다. 그 줄이. 이게 풀려 있을 때 아까 개인정보 열람 권한, 그게 만약에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홍길동이 아니라 동글뱅이 전화번호는 뭐 010 빵빵빵빵에 뭐 이렇게 나와요. 별표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팸 대응하기. 이거는 뭐 워낙 지능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어쨌든 스팸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네이버의 신디케이션 API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네이버의 연동에 등록이 되어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방치를 하게 되면 네이버에서 전부 다 모든 문서를 제거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방문에 이제 지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대응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기본적으로 글을 쓸 때, 글쓰기를 할 때요, 여기에 스팸 방지 코드가 나옵니다. 일반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도 최근에는 나오게 해놨어요, 일부러. 조금 번거롭더라도 스패머들이 대량으로 등록되는 걸 한번 조금이라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스팸 방지 코드가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거를 불편하니까 스팸을 감수하고라도 방문객들한테만 보이게 하고 싶다. 일반 로그인 한 사람은 그냥 내가 검증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관리자 모드에서 설정 변경에 게시판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 스팸 방지 코드 노출 레벨을 99로 바꾸시면 됩니다. 99는 방문객 레벨이거든요. 그러면 99만 나오고요. 반대로 여러 회원이 있는데 그 회원 이상까지 다 노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숫자를 그 회원 레벨 숫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팸 방지 코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IP를 차단하는 방법, 첫 번째로 회원 차단.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했는데 가입하는 패턴이
회사 이름에 무슨 동을 쓰고 뭐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정확하지 않게 쓴다라는 거죠. 회원 정보를.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아이디를 한번 의심해봐야 되고요. 글을 쓴 사람의 아이디가 보이니까 그걸 눌러보면 이 사람이 이제 스팸을 쓴 거겠죠. 그럼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체크를 하고 상태를 중지를 시키세요. 그러면 로그인을 못합니다. 즉시 로그인이 차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IP 주소가 이제 게시물에 나오니까 그 IP 주소를 차단하고 싶다 그러면 IP 차단, 여기서 차단 IP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IP 주소를 전체를 넣을 필요는 없고 범위로 넣으셔도 되는데 너무 많은 IP가 차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차단을 하게 되면 웹사이트 페이지로 못 들어가요. 그냥 그 IP는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근데 뭐 스패머들이 사실은 IP를 바꿔가면서 등록을 한다고 하니까 크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팸 글이 만약에 대량으로 등록이 됐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냐면요. 이게 다 스팸 글이다 라고 하면 전체를 체크하시고요. 하나를 빼고 삭제를 누르세요. 그리고 남은 하나는 댓글이 등록돼 버려가지고 삭제가 안 되네요. 이렇게 댓글이 등록됐을 때 삭제가 안 될 때는 삭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댓글까지 모두 다. 그럴 때는 게시판 설정에서 바꿀 수 있어요. 게시판 설정에 가서 댓글 등록된 게시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삭제할 때 옵션이 있으니까 그걸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삭제를 다 하시고요. 하나 남긴 이유는 뭐냐면 이 게시물을 일단 하나 남긴 거를 다시 감춤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스팸은 신디케이션 API에서도 삭제가 일단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삭제가 되면 핑이 날아가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안 보이게 처리하고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키워드들을 찾아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글자를 추가 계속 해 나가시는 거예요. 스팸 키워드들을. 그러면 이 키워드로 글을 등록하게 되면 이제 글이 등록이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이 등록이 되면 요청이 오면 등록이 거부돼요. 게시물이. 스팸 관리는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하게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예, 오늘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일단 여기 준비된 교육을 마치기로 하고요. 어떻게 한번 아까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겠어요? 아니면 복습이에요, 복습 차원에서 보시는 건데 아니면 질문 같은 걸 바로 넘어갈까요? 예. 한번. 예, 알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바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 동영상 만드는데 이틀밖에 안 걸릴 거거든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괜찮고요. 올라가져 있나요? 네? 그 동영상이 올라가져 있나요? 아니요. 그 영상은 오프라인에서만 저희가 보고 있어요. 교육용으로만. 교육용. 동영상에 GMP 메뉴 네. 그거 그거는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학습 차원에서 쭉 한번 훑어보죠. 아까 이제 보셨던 홈페이지죠. 아까는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 이제 디테일하게 이런 여백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를 이제 하진 않았는데 이 영상에는 그게 있는데 시간이 또 질문과 답변 때문에 6시까지 맞추려면은 이렇게 이제 모바일 홈페이지 만드는 거죠. 눈여겨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따라해보면서 훈련 솔루션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홈페이지 리사의 변화별 홈페이지 중 비즈니스 공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앞부분에요. 헤더명을 편집하는 부분에 GMB 그 처리하는 게 나오니까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 못 드린 모바일 홈페이지 만드는 거 그것만 바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만약에 클릭하시고 메뉴 전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전체 항목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이트 맵 변환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엑셀 파일로 만든 사이트 맵 파일을 첨부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메인 메뉴가 한 번에 완성됩니다. 한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이 영상을 그냥 보면서 교육을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좋을지 의견 한번 주세요. 저희가 동영상 교육 체제로 바꿀 생각도 아니고 있고요. 설정 변경에 들어가서 디자인